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 예솔이야 예솔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 있죠. 바로 건물주가 되는 건데요. 이번 영상은 건물주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물에 관한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번째는 보유하는 중에 내는 세금, 세 번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가장 먼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어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상업용 빌딩, 즉 올근생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4.6%입니다. 이 4.6%는 4%의 취득세와 0.6%의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합쳐진 세율인데요. 만약 이 건물에 일부층이라도 주택이 껴있으면 세율은 달라집니다. 이 4.6%는 이제 상가, 토지, 건축물 같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취득세는 언제 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들죠. 그렇게 되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일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취득 시에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건물분 부가세라는 거예요. 이 건물분 부가세는 주택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비주거형 건물을 거래하게 될 경우 건물 가격에 대해 붙는 10%의 부가세를 말하는데요. 납부 절차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 후에 매도인이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매수인이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분 부가세는 모든 매매계약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냐면 포괄양도양수라는 계약이 안 될 시에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 포괄양수도란 매도인의 그 건물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 자체를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매도인이 일부층을 영업장이나 사업장을 낸 곳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이 아닌 또 다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포괄양도양수로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겨버리면 그 매수인은 그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다른 개인 사업까지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 양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도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토지와 또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득세 플러스 포괄양도 양수가 안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환급은 받지만 어찌됐든 간에 잔금할 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꼭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납부하는 날짜와 과세 기준일이 달라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계약하고 잔금일이 5월 말이나 6월 초인 경우에는 누가 납부를 할까요?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5월 말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분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6월 초에 잔금을 했다면 아직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납부는 언제 할까? 납부일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다른 날짜예요. 재산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 하는 건 그 건축물과 해당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이제 납부 시기가 달라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에 납부를 하고 토지분은 9월에 납부를 합니다. 이 얼마 내야 하는지는 구청에서 날라오는 그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종부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빌딩을 소유하는 모든 건물주들이 내는 건 아니고 과세 대상이나 과세 기준 금액이 재산세와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만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꼬마 빌딩이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깔고 있는 토지에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죠. 종부세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가 아니라 공시되는 가격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공시가액이 80억 초과 시에만 종부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하자면 시가 기준으로 최소 200억 이상일 때 공시가액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모가 작은 꼬마 빌딩 같은 중소형 빌딩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종부세 납부일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때, 즉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산출하는 방식이 좀 복잡한데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빼고 금액별로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여기서 지방소득세까지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이라고 해서 이런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등 기본적인 내용만 입력을 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100%는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매각 주체가 개인일 때 적용되는 양도세를 말씀드린 거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법인세는 2023년부터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법인세 세율이 구간별로 기존보다 1%씩 인하됐습니다. 2억 이하는 10에서 9%,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에서 19%,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2에서 21%, 3천억 초과는 기존의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요. 이 양도 차익에서 각 법인세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에 납부기 하는 양도일, 즉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건물주와 예비 건물주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